1910년 그날 밤 음악 속에 조국의 운명을 숨긴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금지된 선율을 연주한 그날, 경성 최고의 기생이 무대에서 사라졌다. 191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겨울, 경성 한복판 고급 요정 은하루, 전등 불빛 아래에서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피아노를 친다. 기생 유연. 낮에는 모던 거래 옷을 입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시녀성, 밤에는 피아노로 독립의 암호를 전하는 비밀 연락책. 하지만 일본 경찰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황제 탄신일 마지막 공연.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목숨을 지킬 것인가? 음악을 지킬 것인가? 은하수의 마지막 노래. 대한제국 말기, 금지된 사랑과 음악의 저항. 경성의 밤은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어둠 속에 웅크린 한옥 기와들의 시간. 또 하나는 전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서양식 건물들의 시간. 그 두 시간이 교차하는 곳에 요정 은하루가 있었다. 고급 기생들이 모이는 이곳은 조선의 마지막 화려함과 새로운 문명의 낯선 광채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샹들리에의 빛이 나전칠기 병풍에 부딪혀 흩어지고 양탄자 위로 비단 치마자락이 스치는 곳. 이곳에서만큼은 시대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연이 있었다. 26의 기생 유연은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 그녀가 입은 것은 한복이 아니었다. 검은색 벨벳 소재의 긴 드레스, 레이스로 장식된 높은 칼라, 그리고 가슴팍에 자그마한 브로치 하나. 경성의 모던 걸들이 선망하는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만큼은 조선 여인의 쪽진 머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것이 유연만의 방식이었다. 새 것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 피아노 건반 위에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려앉는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온다. 느리고 구슬프고 그러나 어딘가 낯선 음색이 섞여 있다. 그녀는 중간중간 조선의 민요 가락을 끼워 넣었다. 서양의 화음 속에 스며든 동양의 한숨. 그것은 금지된 조합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듣는다. 일본 관리 몇몇이 앞줄에 앉아 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유연을 바라본다. 호기심 반, 경계 반. 조선 기생이 서양 악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묘한 위협이었다. 문명을 받아들인 조선인.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복종과는 다른 종류의 변화였다. 곡이 끝난다. 박수가 터진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숨어 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이때 은하루의 주인인 매담 설월이 다가온다. 40 중반의 여인. 한때는 최고의 기생이었으나 지금은 이 요정을 경영하며 권력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 그녀는 유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속삭인다. 유연아, 오늘은 그 곡 치지 마. 저쪽 일본 사람들 눈빛이 심상치 않아. 유연은 고개를 돌려 설월을 본다. 어머님, 저는 그저 음악을 칠 뿐입니다. 설월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그 곡 안에 그 사람 이름이 숨어 있다는 거 나는 알아. 들키면 안 돼. 유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를 향해 걷는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고 단단하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밤은 깊어지고
은하루의 불빛은 경성의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난다. 그러나 그 빛 너머 창문 밖 골목길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 유연은 그것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엔 1년 전 사라진 남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남아있다. 그대의 피아노로 나를 다시 불러내오. 그 목소리는 매일 밤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음표 하나하나가 그의 숨결이었고 화음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 박동이었다. 유연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린다. 이번엔 다른 곡이다. 낯선 선율. 그러나 그 안에는 무언가 암호처럼 반복되는 음정이 숨어 있다. 손님들은 그것을 모른다. 다만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다. 하지만 창가에 앉은 한 젊은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알아챈 듯한 빛이 어린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유연은 그것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음악은 계속된다. 은하루의 불빛 아래 한 여인의 손끝에서 조선의 마지막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것은 사랑의 노래인가, 반역의 노래인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선율만이 밤의 정막을 가르며 어딘가로 흘러간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얗고 고요하게 마치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이. 은하루의 밤이 깊어갈수록 유연의 방에는 고요만이 남는다. 손님들이 떠나고 불이 하나둘 꺼진 뒤 그녀는 홀로 작은 피아노 앞에 앉는다. 이 피아노는 무대 위의 화려한 그것과는 다르다. 오래되고 음색이 약간 흐릿하지만 유연에게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 건반 위에서만 그녀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촛불 하나가 악보를 비춘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을 누른다. 한음, 또 한음. 그것은 멜로디가 아니라 암호였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파. 이 다섯 음의 조합은 한결이 남긴 독립군 연락 암호였다. 그는 음악가가 아니었지만 그녀를 위해 이 방법을 고안했다. 음악으로 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1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방을 찾았던 그날 밤. 그는 피투성이었고 숨이 가빴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암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 음을 외국인 선교사 앞에서 치시오. 그들은 알아들을 것이오. 그리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전할 것이오. 유연은 그때 물었다. 당신은 돌아오실 겁니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유연은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그 음을 친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파. 이 음이 울릴 때마다 그가 숨쉬는 것만 같다. 이 건반이 그와 그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내가 치는 이 음 하나하나가 조국의 심장 박동이리라.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그러나 그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의 떨림이었다. 밤마다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 유연은 알지 못했다. 이 음악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창밖 골목길에서 혹은 은하루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 사이에서 이 암호는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성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사흘 뒤 은하루의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일본 경찰 고등계 소속 오다 주니치. 30 중반의 냉정한 인상. 그는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했고 조선인보다 조선의 풍습을 더 잘 알았다. 그것이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유연 씨를 뵙고 싶소. 설월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그를 안내한다. 유연은 무대 옆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오다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한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다는 방 안을 둘러본다. 벽에 걸린 악보들, 피아노, 그리고 창가에 놓인 서양식 꽃병. 그는 천천히 유연에게 다가온다. 당신의 연주를 들었소. 참 아름답더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소. 유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오다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당신이 치는 곡들 중 일부가 우리가 파악한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패턴과 일치하오. 우연이겠지만 조사가 필요하오. 침묵이 흐른다. 유연은 조용히 웃는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친다. 제가 치는 건 음악일 뿐입니다. 음악 안에서 누군가 무엇을 듣든 그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당신은 한결이라는 자를 아오. 유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모릅니다. 그런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오다는 한 발짝 더 다가선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소. 그자가 이곳에 왔었다는 것도 당신과 무슨 관계였다는 것도. 유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까? 오다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렇소. 죽었소. 우리 손에. 그 말이 유연의 가슴을 찌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끝난 일 아닙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오다는 냉소를 짓는다. 끝나지 않았소. 그자의 잔당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소. 그리고 당신이 그 고리의 중심에 있다는 정황이 있소. 유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다는 대답 대신 경고를 남긴다. 일주일 뒤 황제 탄신일 공연이 있소. 당신이 그 무대에 서겠지. 만약 그날 이상한 곡을 연주한다면 당신도 은하루도 끝이요.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린다. 유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한다. 이제야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음악이 끊길까봐, 한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었다. 밤, 설월이 유연의 방으로 찾아온다. 유연아, 도망쳐. 내가 길을 열어줄게. 만주로 가면 돼. 거기엔 내 오빠도 있잖니. 유연은 고개를 젓는다. 어머님, 저는 도망칠 수 없어요. 설월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왜? 죽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이미 돌아오지 않아. 유연은 설월을 바라본다. 그 눈빛엔 슬픔과 결기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이가 남긴 음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음은 제 손으로 쳐야 해요. 그래야 끝나요. 설월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한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유연의 어깨를 안는다. 창밖엔 또다시 눈이 내린다. 하얗고 차갑게. 경성의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유연은 홀로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 다시 그 음을 친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파. 이번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당신이 듣고 있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대답은 없다. 다만 건반 위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릴 뿐이다. 황제 탄신일까지 사흘. 유연은 더 이상 은하루 무대에 서지 않았다. 설월이 그녀를 쉬게 했다. 아니, 숨긴 것이다.
오다의 감시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이후 은하루 주변엔 늘 검은 옷의 남자들이 어슬렁거렸다. 유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계속 내린다. 경성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하얀 눈이 기와 지붕을 덮고 전봇대를 감싸고 골목길을 메운다. 세상이 온통 백지로 변해가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지워지는 것 같다. 그녀의 손 안엔 낡은 편지 한 장이 있다. 한결의 마지막 편지. 1년 전 그가 남긴 것. 유연은 이미 수백 번도 더 읽었지만 오늘도 다시 펼쳐본다. 유연,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것을 기억하오. 음악의 마지막 음은 언제나 침묵이요.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의미가 태어나오. 당신이 마지막 음을 칠 때 나는 그 침묵 속에 있을 것이요. 유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마지막 음이라니 대체 무슨 뜻입니까, 당신? 그녀는 속삭이듯 묻는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창밖의 바람소리만이 유리창을 흔들 뿐이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유연은 편지를 재빨리 감춘다. 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이가 들어온다.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는 서양식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고 있다. 실례합니다. 유연 선생님이시지요? 유연은 경계하며 그를 바라본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모자를 벗으며 공손히 인사한다. 저는 이태준이라 합니다. 선교사 베네딕트 목사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유연의 눈빛이 변한다. 베네딕트, 그 이름은 한결이 말했던 연락책 중 하나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태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한다. 선생님께서 전하신 음악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만주의 동지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유연의 가슴이 뛴다. 그렇다면 자신의 음악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찾아오신 겁니까? 이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위험합니다. 일본 경찰이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신일 공연을 구실로 선생님을 체포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유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당황한다. 알고 계시면서 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유연은 피아노를 바라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쳐야 합니다. 이태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유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암호가 있습니다.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 그분의 죽음은 정말로 헛된 것이 됩니다. 이태준은 숨을 삼킨다. 그 암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유연은 대답 대신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 한 음을 친다. 라. 그 음은 길게 울린다. 이상할 정도로 길게. 이 음이 그분이 남긴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것을 공연에서 치면 누군가 알아들을 겁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젓는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오다 주니치는 선생님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음을 치는 순간 선생님은 끝입니다. 유연은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단단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 운명이겠지요. 이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베네딕트 목사님이 전하라 하셨습니다. 유연은 봉투를 받는다. 그 안엔 작은 쪽지가 들어있다. 한결은 살아있습니다. 유연의 손이 멈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 뭐라고요? 이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주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딘가에서 치료받고 있을 겁니다. 유연은 쪽지를 꽉 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그녀는 참는다.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만약 거짓이라면 이 희망이 더 큰 절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소식이 없었습니까?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겁니까? 이태주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그 무대에 서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군요. 이태주는 놀란다. 지금 무슨 말씀을? 유연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본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제 음악을 들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 저는 반드시 그 무대에 서야 합니다. 이태주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한다. 그는 깊게 인사하고 방을 나간다. 홀로 남은 유연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 그 음을 친다. 라. 길고 떨리고 애절하게. 당신이 어디 계시든 제 음악이 닿기를. 그날 밤 은하루의 불길한 소식이 전해진다. 오다 주니치가 탄신일 공연장에 직접 참석한다는 것. 그리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다는 것. 유연을 잡기 위한 덫이 완성되고 있었다. 설월은 유연의 방으로 달려온다. 유연아, 안 돼. 그 무대에 서면 안 돼.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유연은 침착하게 드레스를 고른다. 새하얀 드레스? 마치 신부처럼.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설월은 그녀를 꽉 껴안는다. 이 어리석은 것아, 음악이 뭐가 중요해. 내 목숨이 먼저지. 유연은 설월의 등을 토닥인다. 음악이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밤은 깊어지고 눈은 멈추지 않는다. 유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한두 개가 보인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 음악을 들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 속으로 녹아든다. 대답은 없다. 다만 정막만이 경성의 밤을 감쌀 뿐이다. 1910년 2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겨울. 탄신일 공연장은 경성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다. 서양식 건축에 조선의 장식이 더해진 이곳은 오늘만큼은 두세 개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일본 관리들이 앞줄을 차지했다. 그들의 제복은 빳빳하고 표정은 냉정했다. 그 뒤로 조선의 귀족들이 앉아있다. 한복과 양복이 뒤섞인 그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무대 위 붉은 막이 드리워져 있다. 그 뒤에서 유연은 심호흡을 한다. 그녀가 입은 새하얀 드레스는 촛불 아래에서 은빛처럼 빛난다. 머리는 높이 올려 쪽을 찌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그녀는 속삭인다. 두려움은 없다. 다만 묘한 평온함이 가슴을 채운다. 마치 오랜 여행의 끝에 도착한 사람처럼. 무대 감독이 다가온다. 유연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갑니다. 막이 천천히 열린다. 무대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서 있다. 검은 광택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인다. 유연은 천천히 걸어나간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진다. 그러나 유연의 귀엔 들리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피아노만을 향하고 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린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다. 첫 곡이 시작된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유연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완벽하다. 한음한 음이 진주알처럼 맑고 투명하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진다. 유연은 일어나 인사한다. 그리고 다시 앉는다. 이제 두 번째 곡. 그녀는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린다. 이 곡은 다르다. 첫 음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 숨겨진 무언가. 그것은 한결이 남긴 암호였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라. 마지막 라 음이 더해진 완성된 신호. 객석 뒤편에서 이태준이 그것을 알아듣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저음은 만주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신호. 거사를 진행하라는 뜻이었다. 앞줄에 앉은 오다 주니치 역시 무언가 눈치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인다. 경찰들이 조용히 출입구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유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손은 더욱 격렬하게 건반을 두드린다. 마치 외치는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순간 극장 뒤편 문이 열린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사람들이 돌아본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은 창백하며 왼쪽 어깨에는 피가 스며든 붕대가 감겨 있다. 한결이었다. 유연의 손이 멈춘다. 건반 위에서 떨어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눈물이 쏟아진다. 그녀는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다. 한결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온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유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다. 하지만 유연의 귀엔 천둥처럼 크게 들린다. 오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저자를 잡아라. 경찰들이 한결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한결은 그들을 뿌리치고 무대 위로 올라온다. 그는 유연 앞에 무릎을 꿇는다. 미안하오 너무 늦었소. 유연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당신 정말 살아계셨군요. 한결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당신의 음악을 들었소. 만주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바람에 실려 들려왔소. 그 소리가 나를 살렸소. 유연은 흐느낀다. 1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오다가 무대 위로 올라온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다. 한결,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얌전히 잡혀라. 한결은 유연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 노래를 끝까지 쳐요. 이건 우리의 신호요. 마지막 음까지 쳐야 하오. 유연은 고개를 젓는다.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음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결은 웃는다. 피가 입가에 묻어 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하다. 음악은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것이요. 그러니 끝내요. 오다가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이 극장을 가른다. 한결이 쓰러진다. 유연이 그를 받아 안는다. 그의 피가 그녀의 하얀 드레스를 물들인다. 안 돼, 안 돼요. 유연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하지만 한결은 그녀의 손을 꽉 쥔다. 마지막 음을 쳐요. 약속했잖소. 그의 손에 힘이 풀린다. 눈이 감긴다. 유연은 그를 조심스럽게 무대 바닥에 눕힌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그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간다. 오다가 소리친다. 당장 멈춰라. 하지만 유연은 듣지 않는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건반을 친다. 마지막 음, 라. 그 음이 극장을 가득 채운다. 길고
떨리고 애절하게 마치 영혼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 순간 극장의 전등이 모두 꺼진다. 암흑 속에서 유연의 연주만이 계속된다. 그녀는 한결이 남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다. 어둠 속에서 피와 눈물 속에서 객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음악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일 뿐이다. 곡이 끝난다.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창밖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은빛 눈이 내리는 것이다. 아니, 눈이 아니다.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전등이 다시 켜진다. 무대 위엔 아무도 없다. 유연이 사라졌다. 한결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아노 위에 붉은 핏자국만이 남아있다. 오다는 경악한다. 저자들을 찾아라. 당장. 하지만 유연은 이미 은하루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녀는 한결의 시신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경성 전체에 그 곡이 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며칠 뒤 만주에서 독립군의 큰 거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연의 음악이 전한 신호 덕분이었다. 그날 밤 이후 유연은 사라졌다. 경성의 거리마다 수배 전단이 붙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은하루는 문을 닫았고 설월 역시 어디론가 떠났다. 그 화려했던 요정은 텅 빈 건물로 남았다. 다만 2층 방 하나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돌았다. 피아노 소리였다. 아무도 치지 않는데 혼자 울리는 피아노. 사람들은 그것을 유령의 연주라 불렀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창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만주의 작은 마을,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는 계절, 한 여인이 초가집 문을 열고 나온다. 그녀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얼굴은 수척하다. 유연이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나무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비석도 없는,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무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이곳에 한결이 누워있다는 것을. 오늘도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든다. 당신이 원하신 대로 음악을 끝까지 쳤습니다. 그 소리가 닿았다고 하더군요. 만주의 동지들이 움직였고 몇몇 거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지만 이미 눈물은 말랐다. 3개월간 너무 많이 울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당신을 잃고 얻은 이 결과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대답은 없다. 다만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유연은 품 안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낸다. 들에서 막 핀 야생화. 그녀는 그것을 무덤 앞에 놓는다. 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칠 수 없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당신 없이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그 손은 여전히 가늘고 아름답다. 하지만 이제는 떨린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한결의 피가 묻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음악이 우리보다 오래 남을 거라 했지요. 그 말이 맞았어요. 경성에서, 만주에서, 심지어 바다 건너 상하이에서도 그 곡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은하수의 노래라 부르더군요. 바람이 더 세게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잎 하나가 떨어진다. 유연은 천천히 일어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낮이지만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별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말했던 마지막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진짜 의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음악은 끝나도 그 여운은 남는다는 것. 당신이 사라져도 당신의 목소리는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것. 그녀는 미소 짓는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 저는 이제 당신을 보내려 합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미 별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연은 마을 교회에 찾아간다. 그곳엔 낡은 오르간 하나가 있다. 선교사가 기증한 것이라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건반 앞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한 음을 친다. 도, 그 음이 교회를 채운다. 오래된 나무벽에 부딪혀 올린다. 유연은 조금씩 다른 음들을 더한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라. 한결이 남긴 그 암호.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 음들 사이에 새로운 선율이 더해진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 분노가 아니라 용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그녀는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간다. 한결의 음표를 시작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해가는 것이다. 곡이 끝난다. 유연은 눈을 뜬다. 교회 창밖으로 별들이 보인다. 은하수가 길게 뻗어 있다. 마치 하늘의 피아노 건반처럼. 당신 저기 계시는군요. 그녀는 속삭인다.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밤하늘은 너무나 맑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난다. 유연은 그 별빛 아래 서서 천천히 노래한다. 말없이 소리 없이 다만 입술을 움직일 뿐.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은 아직도 조선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노래를 실어간다. 만주 벌판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 경성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세월이 흘렀다. 유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이는 그녀가 만주에서 평생을 살다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 선생이 되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그날 밤 별이 되어 사라졌다고 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남긴 음악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하수의 노래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졌다. 그 곡을 들으면 용기가 생긴다고 했다. 그 선율 속에 자유의 꿈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해방 후 어느 음악학자가 그 곡을 체부하려 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느낌만을, 그 떨림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곡은 전설이 되었다. 경성의 늙은 기생들은 손녀에게 이야기했다. 옛날 옛적 은하루라는 요정의 유연이라는 기생이 있었단다. 그녀는 피아노를 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별들도 귀를 기울였다지. 그래서요, 할머니.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 곡을 치던 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졌단다. 은빛비처럼. 그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지만 밤하늘을 보면 아직도 그녀의 연주가 들린다고 하더구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웃는다. 글쎄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 너도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노래를. 그리고 정말로 어떤 고요한 밤이면 들린다고 한다. 피아노 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누군가 은하수의 노래를 연주하는 소리가.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이자 한 시대의 눈물이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자유의 꿈이었다. 여기까지 은하루의 유연과 독립운동가 한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은 우리 선조들이 실제로 겪었던 것들입니다. 음악으로 저항하고 사랑으로 견디고 희망으로 이어간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금이나마 그 시대를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은하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